그냥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부탁드리려고요. 문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녀는 매표소 창구 앞에서 두 손을 꼭 모은 채 서 있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대중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유명 배우라 할지라도 지금은 그저 경기가 잘 보이는 자리, 그리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좌석을 원할 뿐이었다. 그러나 매표소 직원인 박민섭은 그녀의 말을 듣자마자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실례지만 본인 혹시 특별 대우라도 기대하신 건가요? 여기 그런 자리 없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오래 서 있기가 좀 힘들어서요. 제 지인이 장애가 있으셔서 함께 앉을 수 있는 좌석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혹시 접근성이 좋은 좌석은 이미 예약이 끝난 건가요? 하하, 직접 확인해 보세. 근데 말이죠. 요즘 유명인들은 말 한마디만 하면 무슨 특별석이라도 마련될 줄 아는 건지. 직원은 턱을 살짝 치켰으며 콧방귀를 뀌었다. 문가영 씨? TV에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티켓 못 구해서 발만 동동 구르는데 특별 좌석이라뇨. 무슨 BP 할인 쿠폰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문가영은 잠시 주위를 둘러보며 난처해했다. 때마침 옆에 있던 다른 관객들이 이 장면을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기, 저 사람 문가영 맞지 않아? 맞아, 배우 문가영 같아. 그런데 저 직원 태도가 왜 저래? 글쎄, 저렇게 대놓고 비꼬는 건 좀 너무하잖아. 서서히 주변의 시선이 매표소 직원과 문가영에게 집중되었다. 문가영은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려 애썼다. 제가 유명인이라서 좌석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접근이 편한 좌석을 찾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아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배정해 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린 거예요. 그러자 박민섭은 어이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무슨 접근성? 여긴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경기장이에요. 장애인 전용석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이미 예약이 꽉 차 있고 그분들 못 오면 그냥 빈자리로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라고 또 이렇게 VIP분이 항의를 하시는 건지? VIP라뇨? 제가 그 자리 필요한 이유는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친구도 어딘가 다치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아니지만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요. 제대로 된 접근성 좌석이면 같이 앉기 편할 텐데 글쎄요, 제가 보기엔 앉을 자리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까지 난리를 치실 필요가 있나 싶네요. 그리고 다른 관객들 다 똑같이 힘들어도 참으면서 보는 건데 왜 혼자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 진짜 이런 문제로 곤란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라서요. 이봐요. 사람들 다 뒤에서 줄 서 있어요. 넘어가시죠. 누구든 자리를 찾고 싶어 해요. 문가영 씨라고 해서 우선권이 있진 않습. 그러니까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경기장 안쪽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곧 게이트가 열릴 예전 기온이 관람객 여러분께서는 지정된 입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한 여성이 친구에게 낮게 속삭였다. 와, 저거 지금 녹화하고 있는 사람도 있나? 너무 대놓고 대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재빨리 스마트폰을 들어 상황을 찍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건 좀 심각해 보이는데, 게다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문과형이라니. 혹시라도 기사화되는 거 아니야? 문과형은 그런 시선을 느끼면서도 어떻게든 이 상황을 좋게 마무리하려 애쓰는 듯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요청드리고 싶은 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 그게 다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본데 여긴 기본적으로 선착순이에요. 원하시는 좌석도 이미 판매가 끝났을 거고요. 유명하신 건 알겠는데 제발 좀 순리를 따르시죠. 점점 주변 사람들이 늘어나고 웅성거림도 커졌다. 그때 누군가가 말없이 스마트폰을 들이밀었다. 저희 지금 이 장면 찍고 있는데 혹시 필요한 자료가 되면 쓰실 의향 있어요? 젊은 남성이 말하자 옆에서 다른 여성이 말을 받았다. 그러게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우를 안 해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무리 유명인이라 해도 정당한 요구 같은데. 그러자 박민섭이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촬영 허가 받고 찍는 건가요? 여기는 사적인 공간이에요. 함부로 찍지 마세요.
한참을 지켜보던 또 다른 관객이 맞받아쳤다. 아니, 이 경기장은 공공장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저분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건 다들 보고 있는데요. 왜 우리한테 큰 소리 치세요? 이때 더 이상 참기 힘들어 보이는 문가영이 조금씩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저도 이렇게 소란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청 자체가 무시당하고 또 저를 이상한 특권층으로 몰아가시니까 저도 참 난처하네요. 난처하긴요. 여기 티켓 사러 온 거잖아요. 다 똑같이 줄 서고 똑같이 티켓 사면 되는데 뭘 또 장애인석 배정 요청이요. 매번 공석이 날 때쯤이나 연락이 오면 우린 승인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경기는 매진이라니까요. 문가영은 점점 더 얼굴이 굳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짧게 숨을 고르고 한마디를 던졌다. 알겠습. 제가 여기서 더 말씀드리면 오해만 커질 것 같네요. 혹시 뒤늦게라도 취소자가 생기면 연락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제 번호고 필요하시면 언제든. 아, 번호는 안 받아요. 받았다가 나중에 뭔 일 생기면 곤란하니까. 어디 유명인이라도 잘못 건드렸다고 하면 큰일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원치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가시네요. 알겠습. 제가 공연 관계자분께 따로 말씀드릴 테니 네, 말씀 마음껏 해보세. 어차피 여기 규칙은 변함없으니까. 마지막 말에는 분명한 조소가 묻어 있었다. 문가영은 더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다. 주변 사람들 중 몇몇은 그녀를 걱정하며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솔직히 너무 심했어요, 저 직원. 저도 보면서 화가 났는데 혹시 무슨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네요. 문가영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괜히 시간을 뺏었네요. 다들 경기를 즐기러 오신 걸 텐데. 경기장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그녀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경기장 조명이 하나둘 켜지면서 화려한 불빛이 비추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응원할 생각에 들떴을 텐데 오늘은 영 마음이 무거웠다. 주변에서 그녀를 알아보고 사인을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왠지 웃음을 짓기가 쉽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왜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는 걸까? 나만 겪는 게 아니잖아. 접근이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문가영은 휴대폰을 살짝 들어 올려 열심히 촬영하던 방금 전에 젊은 남성에게 눈길을 보냈다. 분명히 누군가는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을 터였다. 계속 지켜봐 주세. 오늘 일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다짐했다. 그리고 그날 밤 경기장의 공식 SNS 계정을 비롯해 여러 커뮤니티에는 문가영, 장애인석 요청하다가 조롱당하다라는 제목으로 영상과 목격담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듯 댓글을 달았다. 요즘 시대에 저런 직원이 있다니 말도 안 돼. 문가영이 특별 대우를 요구했다니? 영상 보니까 전혀 아닌 듯. 저 매표소 직원, 태도가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경기장이 위치한 도심 한복판, 빌딩 숲 사이로 저녁이 깊어갔다. 스스로도 어쩐지 모르게 지치는 감정을 느끼며 문가영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 자리를 떠나버렸다. 안쪽에서는 이미 응원가와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점점 멀어졌다. 혹시 다음에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내가 직접 주선해 볼게요.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가영 씨, 괜찮아요? 조금 충격이 커요. 그냥 한두 번 겪는 게 아니니까. 내가 특별히 뭘 더 바란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편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쉽지 않나 봐요. 아직도 세상은 변할 게 많죠. 그래도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문제점을 지적해 줄 거예요.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문가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 좋겠는데 하긴 세상이 변하려면 누군가는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리고 며칠 뒤 인터넷은 여전히 뜨거웠다. 경기장 관계자는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사과문 내용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매표소 직원인 박민섭은 자신이 일단 자진해서 휴직을 하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내부적으로는 징계가 열리는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어느 날 문가영은 조용한 카페 한 구석에 앉아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 미팅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미팅이에요? 매니저가 물었다. 네, 스포츠 시설 담당자분 몇 분이랑 만나려고요. 기획사 대표님도 같이 가주신다고 했고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뭔가를 하고 싶어서요. 뭔가라면 장애인이나 재활치료가 필요한 분들, 혹은 단순히 몸이 불편해서 스포츠를 접하기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재단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단순히 좌석 문제만이 아니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적으니까. 매니저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갑작스럽긴 한데 그만큼 가영 씨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근데 재단이라니 쉽지 않을 텐데요. 알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목소리도 내고 함께 뜻을 가진 분들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대화가 이어질 무렵 옆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던 두 사람이 작게 수군댔다. 저게 문가영 배우 아니야?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번에 난리 났던 그 경기장 사건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래도 대단하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문가영은 이 작은 목소리들도 들리긴 했지만 무시했다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넘기며 매니저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제가 간단히 구상해 본 계획이에요. 재정 마련은 제가 가진 기부금과 같이 뜻을 모을 수 있는 기업이나 단체와 협업을 통해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휠체어 농구 대회, 시각장애인 마라톤 지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축구 해설 자막 서비스 같은 거 정말 많은 분야에서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미 있는 일인 건 확실해요. 근데 쉽진 않을 거예요. 초기부터 언론 인터뷰나 SNS 홍보도 해야 할 테고. 그럼요. 하지만 우리끼리만 조용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요. 더 많은 사람이 같이 움직여 줘야 해요. 며칠 후 재단 창립에 관심을 보인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첫 모임이 이루어졌다. 조용한 세미나실에서 문가영은 스크린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리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우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다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사실 지난주 경기장 사건을 계기로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 전에도 꾸준히 봉사나 기부를 해왔지만 더 체계적이고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제가 직접 움직여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한 시민단체 대표가 질문을 던졌다. 이미 문가영 씨께선 그 이슈로 큰 주목을 받고 계신데 혹시 이 재단 설립이 단발성 화제에 그치진 않을까요? 저도 그게 걱정이라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할 거예요. 재단을 통해 장기적으로 Adaptive Sports, 즉 적응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싶습. 물론 초기에는 여러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관심 가져주실 분들이 많다고 믿어요. 모임이 끝난 뒤 장소 밖으로 나오는 길에 기자 몇 명이 몰려왔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문가영은 최대한 차분하게 밝혔다.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재단 설립 관련입니. 제가 이번에 겪었던 일은 사실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불편함을 보여준 단면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 알리고 함께 개선해 나가고 싶습니다. 기자 한 명이 질문했다. 혹시 경기장 측의 공식 사과와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은 경기장 내부 규정과 절차에 맡기고 있습 다만 저 개인에 대한 사과로만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어떤 이가 접근성 문제를 제기했을 때 마땅히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랍니. 그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 사이 매표소 직원이었던 박민섭은 상당한 비난을 받고 있었다. 직장 동료들조차도 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고 인터넷에는 문과형 조롱한 직원, 결국 무기한 정직 같은 기사가 퍼졌다. 그러나 공식 발표는 내부 징계와 교육 후 복직이라는 짧은 문장이 전부였다. 어느 오후 그 직원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박민섭 씨 맞으시죠? 누구십니까? 여기 경기장 운영팀장 이소윤입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 시간 괜찮으실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박민섭은 꽤나 불안해하는 목소리였다. 저 지금 정직 상태인데 뭘 더 말해야 하는 겁니까? 단지 징계의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당신도 오래 여기서 일하셨으니 뭔가 문제점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 글쎄요. 전 제 나름대로 규칙을 지켰을 뿐이고
유명인이라고 특혜 요구를 한 거라 생각했는데, 뭐, 결국 제가 오해한 걸 수도 있겠죠. 네, 사실 저희가 이번에 큰 비난을 받으면서 전반적인 접근성 개선 및 응대 매뉴얼을 재정비하게 됐습. 그 과정에서 박민섭 씨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 역시 시스템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시스템적으로 부족하다. 사실 장애인석이 남아도 현장에서 원하는 사람한테 쉽게 판매가 안 되는 구조는 저도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너무 무리하게 대응한 것 같네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해 주시니 다행입니.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재단 설립 준비하는 측에서 주최하는 간담회가 있거든요. 제가 자리를 마련해 둘 테니 함께 해 주시면 어떨까요? 솔직히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저도 사과하고 싶기도 하고 잘못을 인정해야죠. 며칠 후 간담회 현장, 한쪽 벽에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함께 만드는 내일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문가영은 여러 관계자 앞에서 자신의 비전을 차분히 설명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잠시 늦게 도착한 박민섭이 앉아 있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누군가 손을 들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두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저는 사실 그 문제의 매표소 직원임니 이번 사건으로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그때는 그냥 규칙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제가 가진 편견이 컸던 것 같아요. 그가 말을 멈추자 몇몇이 작게 박수를 보냈다. 박민섭은 어렵게 다시 이어갔다. 처음엔 문가영 씨가 특별 대우를 요구한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접근성이라는 건 특정 누군가에게 주는 특혜가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였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날 많이 예민했습. 관객이 몰리면 직원들 정신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화풀이처럼 불만을 터뜨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가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저도 직원분들 고충은 이해해요. 경기장에 인파가 몰리면 정말 정신이 없죠. 다만 그 와중에도 조금만 더 서로 배려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박민섭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 이번 기회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반성 중이고 또 오늘 이 간담회에서 들은 이야기를 제 동료들과 나누려고요. 다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문가영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러면 잘 됐네요. 저희가 이 재단을 통해 가장 바라는 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이용자들이 함께 대화를 하면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바꿔나가는 거죠. 그때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다. 네. 그래서 이번에 경기장 측에서도 접근성 자문단을 꾸린다고 들었습. 관객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겠다고요. 이에 운영팀장이 곁에서 거들었다. 마습 문가영 씨 재단과도 협업해서 체육시설의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응대 매뉴얼도 전면 재검토할 계획입니. 평소 같았으면 몇 달 걸렸을 일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빠르게 추진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더 분발해야겠죠. 간담회가 끝나갈 무렵 박민섭이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가영에게 다가왔다.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보았다. 문가영 씨, 정말 면목이 없습. 제 가족 중에도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이 계시는데 이번 일을 겪으며 제가 그분조차도 뭔가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던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됐어요. 누구든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다만 그걸 계기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저도 피해자 역할만 할 건 아니에요.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박민섭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 저도 꼭 돕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경기장 측은 공식적으로 접근성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 노약자 그리고 무릎이나 허리에 불편함을 겪는 모든 관람객을 위한 좌석을 확대하고 접근 경로를 확충하며 응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겠다. 라는 내용이었다. 또 이 재단은 개영 호프 스포츠 게이칭라는 임시 이름으로 출범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SNS에서는 문가영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재단을 만들 줄이야. 단순히 피해 입었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바꿔보려 하는 모습이 멋지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문가영은 인터뷰를 통해 조심스레 포부를 밝혔다.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싶어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던 사람들 중에는 매표소 안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도 있었다. 우리도 반성해야지. 사실 불편해하는 관객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았는데 하고 서로를 격려했다. 또한 경기장 경영진은 이제 더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몇 주 후 재단 발족식 현장에서는 커다란 축하 현수막이 걸렸다. 함께하는 스포츠,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라는 문구 아래 문가영이 밝은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다. 관객석에는 언론 기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당시 사건을 지켜봤던 목격자들도 몇몇 자리하고 있었다. 한 매체 리포터가 단상에선 문가영에게 물었다. 이번 재단 설립으로 가장 크게 기대하시는 변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문가영은 맑은 목소리로 답했다. 제가 바라보는 건 시설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 변화예요. 경기장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서 누군가 불편을 호소했을 때 이제는 무관심이나 조롱이 아니라 진심 어린 도움이 오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박민섭도 그곳에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발언을 마친 문가영이 내려오자 그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 작게 인사했다. 정말 축하드립니.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제가 못나 보일까봐 걱정했는데 저를 기회가 될 때마다 초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문가영은 밝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그날 있었던 일은 분명 쉽지 않은 기억으로 남겠지만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할 수도 있었겠죠. 중요한 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생각해요. 그의 얼굴에 미묘한 안도감이 번졌다. 네, 저도 경기장 운영진에게 개선 아이디어를 계속 제안해 보려고요. 그리고 재단 행사에도 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이죠. 누구나 환영이에요. 그제야 주변 사람들이 작게 박수를 보냈다. 한 시민단체 회원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역시 이렇게 화해하고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인 것 같네요. 매니저 역시 기분 좋은 웃음을 지으며 보탰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가영 씨의 재단과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저희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도울게요. 그날 저녁 재단 발족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식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목에서 몇몇은 SNS 라이브를 켜고 현장의 분위기를 알리고 있었다. 문가영은 간단히 인사말을 전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 사실 이런 방향을 고민하기 시작한 건 저 자신이 불합리함을 직접 겪었기 때문이죠.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씩 마음을 모은다면 분명히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이브 영상 댓글창에는 응원합니다. 멋져요. 같은 말이 줄줄이 달렸다. 그 사이 박민섭은 한쪽에서 파티 스태프들을 돕고 있었다. 이 상자 어디로 옮길까요? 저쪽 테이블에 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알아보고 작게 속삭였다. 아, 저분이 예전에. 그러자 다른 이가 얼른 조용히 만류했다. 이제는 뉘우쳤다고 하잖아. 그리고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잖아. 그러게 사람은 변할 수 있나 봐. 아직 주변의 시선이 완전히 따뜻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하게 달라진 점도 있었다. 그 누구도 대놓고 조롱하거나 과거를 들먹이며 몰아붙이려 들지는 않았다. 서로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파티 막바지, 문가영이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 일을 통해 저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연예인이라서 좋은 다음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속한 자리에서 그리고 이 재단을 통해 스포츠가 주는 즐거움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 혹시 저와 같은 입장에 놓인 분들 혹은 반대로 현장에서 근무하며 어려움을 겪는 분들까지
저희 재단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찾아와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 함께하면 할수록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관객들이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누군가 소리쳤다. 가영 씨, 정말 멋져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게요. 또 다른 사람은 정말 응원합니다. 이렇게 끝나지 말고 계속 이어나가 주세요. 라고 외쳤다. 이윽고 파티가 종료되고 다들 환한 얼굴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몇몇은 이 이야기를 널리 퍼뜨려서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도록 하자 며 SNS를 활발히 쓰고 있었다. 이후로 경기장뿐 아니라 여러 공연장, 영화관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접근성 문제를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그러면서 언론은 문가영의 재단을 변화의 불씨라고 칭하며 보도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문가영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숨을 고르며 매니저와 통화를 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가영 씨.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벌써부터 스폰서가 되고 싶다는 기업들도 있고 인터뷰 문의도 쇄도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네요. 너무 많은 관심이 부담스럽긴 해도 이렇게라도 알려지고 지원이 들어온다면야 고맙죠. 다만 단순 홍보성으로만 이용되지 않았으면 해요. 진심으로 함께 움직이는 기업과 손잡고 싶어요. 네, 알겠습. 제가 선별해서 제안 드릴게요. 내일도 일정 많으니 푹 쉬세요. 전화를 끊은 뒤 문가영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처음엔 작은 문제처럼 보였지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언제든 겪을 수 있는 문제였어. 이 재단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나도 스포츠를 즐길 수 있구나 하고 느끼면 그걸로 충분해. 그녀는 스스로의 결심을 되새기며 고요한 방안에 시선을 내리깔았다. 경기가 펼쳐지는 그 무대 뒤 접근성 때문에 좌절을 느끼는 이들이 더는 외면받지 않는 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경기장 매표소에서의 씁쓸한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추진력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재단 SNS에는 이런 문구가 올라왔다.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 그러니 함께 해결해 나가요. 더 알고 싶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 작은 이야기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큰 발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댓글에 나도 과거 비슷한 일을 겪은 적 있어요. 응원합니다. 문가영님 힘내세요. 이 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등 따뜻한 말을 남겼다. 누군가는 친구를 태그하며 너도 작년에 병원 입원 후 재활치료 받느라 힘들었다고 했잖아. 이 재단에 문의해보자 라고 썼다. 그렇게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났다. 마침내 재단의 시작이 공식화되자 여러 매체의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다. 그러나 문가영은 과도한 노출을 자제하려 했다. 이 재단은 제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스포트라이트가 필요한 분들께 조명을 비추기 위한 곳이었으면 해요라며 이슈 소비만을 위한 기사를 최대한 사양했다. 그 대신 재단의 목소리를 직접 전할 수 있는 채널, 가령 공익 광고나 다큐멘터리 형태의 영상 제작에 집중했다. 동시에 경기장 관계자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실제 시설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점검해 나갔다. 어느 날 운영팀장의 초청으로 새로 바뀐 VIP석과 장애인석을 확인하기 위해 문가영이 경기장을 다시 찾았다. 여기 원래는 통로 입구가 계단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완만한 경사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좌석도 휠체어가 들어가기 편하도록 앞뒤 간격을 넓혔죠. 운영팀장이 설명했다. 박민섭도 그 자리에 있었다. 아, 또 여기 출입구 근처 안내 데스크를 통합해서 따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문의할 수 있도록 바꿨습. 이 표지판도 크게 만들어서 한눈에 보이도록 했고요. 문가영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조금씩이긴 해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다른 경기장도 보고 배울 수 있겠죠. 운영팀장은 환한 표정을 지었다. 맞아요. 사실 이번에 언론이 크게 주목해준 덕분에 예산도 더 확보되고 지원도 늘었습. 물론 이제 시작이니 갈 길은 멀지만 한 걸음씩 가보죠. 경기장 한 구석. 널찍해진 통로 쪽에서 아이를 동반한 한 가족이 즐겁게 웃으며 지나갔다. 아이가 목발을 짚고 있었는데 계단 없이 통과할 수 있으니 훨씬 편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며 문가영과 박민섭은 동시에 미소를 띄웠다.
박민섭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정말 고맙습. 예전에는 그냥 귀찮다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 이게 맞는 거잖아요. 문과영도 응시하며 대답했다. 네, 사실 엄청 복잡한 문제도 아니에요. 단지 함께 누릴 수 있게 만들자는 작은 원칙이 필요한 거죠. 좀 더 일찍 이런 변화가 왔다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바뀌어서 다행이에요. 그날 경기가 시작되기 전 전광판에는 재단이 협력한 홍보 영상이 상영되었다. 영상 속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즐겁게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이 펼쳐졌고 마지막에 문가영의 내레이션이 나왔다.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문가영 재단이 늘 곁에서 함께할게요. 관중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일부는 가볍게 손뼉을 치며 화답했고 또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 경기장 밖에서는 방송국 카메라가 시민들을 인터뷰하고 있었다. 한 어르신은 옛날엔 이런 거 상상도 못했죠. 요즘은 점점 좋아지네요. 다들 고맙습니다. 라고 했다. 휠체어를 탄 젊은 여성은 환한 미소로 자리 찾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누가 어떻게 나아갈 길을 만들어줬는지 정말 감사하죠. 라고 말했다. 이렇듯 작은 변화가 켜켜이 쌓여가고 있었다. 매표소 앞에서 모두가 분노하고 실망했던 그날 이후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조금씩 내기 시작했고 또 누군가는 기꺼이 손을 맞잡았다. 무엇보다 당시의 직원의 무례라는 갈등만 부각되던 사건이 이제는 제도 개선과 인식 전환이라는 키워드로 재탄생한 것이었다. 파장이 컸던 만큼 결실도 컸다. 문가영은 재단을 통해 기금, 모금을 꾸준히 진행했고 그 자금으로 적응형 스포츠 대회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거기에는 장애인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함께 어울려서 즐길 수 있도록 규칙을 조정할 계획이었다. 함께 뛰고 함께 웃으면서 장벽을 허무는 게 진짜 목표예요 라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었다. 한편 SNS에선 사람들의 후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오늘 경기장에서 휠체어 내리기 편하게 시설 만들어 놨더라. 역시 바뀌고 있네. 가영 재단 행사 참여해 봤는데 생각보다 재밌고 유익했음. 같은 긍정적 반응이 줄을 이뤘다. 며칠 뒤 방송 인터뷰에서 문가영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아직도 갈 길이 먼니 하지만 이번 경기장 사건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이 문제가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스쳐가는 단발성 이슈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조금씩 관심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제작진이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외치자 문가영은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으며 살짝 웃었다. 잠시 후 카메라가 꺼지고 스튜디오 조명도 천천히 어두워졌다. 스태프들이 분주히 장비를 치우는 사이 문가영은 스튜디오 한쪽 끝에 걸린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확고한 결의를 품은 눈빛이었다. 매표소 앞에서 멸시 섞인 비웃음을 듣고도 그 순간을 계기로 오히려 더 큰 목소리를 나에게 된 바로 그 사람이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곁에서 스텝이 다가와 맞아요 파이팅 하고 화답했고 그녀는 고마운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 따라주길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결심한 이상 더 멀리 가야 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이미 많은 동료와 시민들이 함께 발을 맞추고 있었다. 거센 논란과 불쾌한 경험을 딛고 이제는 스포츠를 통해 더 많은 이가 힘을 얻도록 문가영이 말했듯 한 걸음씩 서로 손을 잡고 나아가면 불가능은 없을 것이었다. 곧 재단 공식 홈페이지도 열릴 거예요. 필요하신 분, 관심 있는 분 모두 언제든 찾아와 주세요. 그녀의 마지막 멘트가 온라인 기사 제목으로 실리고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 기사를 주변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를 본 한 시민이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재단이 생겼다는데 혹시 우리도 자원봉사해 볼래? 친구는 곧장 답했다. 좋지. 우리도 이제 같이 뭔가 해보자. 그리고 그날 재단 측의 대표 이메일 함에는 수십 통의 문의 메일이 쌓였다. 전부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과 참여 의사를 담은 편지들이었다. 어떤 이는 목발 사용 경험을 이야기하며 어떤 이는 비장애인으로서 함께 봉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또 어떤 기업은 공식 스폰서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전했다. 모두의 작은 움직임이 조금씩 모여 새로운 스포츠 문화를 빚어내고 있었다.
편견과 무심함이 비웃음으로 표출되던 그날을 뒤로하고 이제 사람들은 함께하는 기쁨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바뀌는 경기장에서 그 변화의 중심에는 문가영과 그녀의 재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함께 계속 가는 거죠? 언젠가 한 관객이 물었을 때 문가영은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네, 끝까지 함께 갈 거예요. 저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분이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느 날 또 다른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 매표소 앞에서는 더 이상 소리 지르며 사람을 깎아내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쪽 경사로를 이용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같은 환영과 안내가 오갔다. 사람들은 점점 의문 대신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렇게 누구나 편안히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마치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 변화는 그렇게 시작된다. 라는 한 기자의 기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 작은 불씨를 지핀 것은 바로 그날 매표소 앞에서의 논란과 그 논란 이후 잃지 않았던 한 사람의 용기였다. 누구든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다 같이 즐길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송 끝 인사말로 남긴 문가영의 목소리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머물렀다.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 여러분도 주변에서 함께 즐기기 어려운 환경이 보이신다면 용기 내어 문제를 제기해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불편을 호소할 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 이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찾아오셔도 좋고 언론과 SNS를 통해서도 계속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바로 다음 장을 쓰는 열쇠가 될 거예요.